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역학 원론 14-1 남북 문제와 웅크타드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벌써 한 학기가 끝나가는 한 주 전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기말고사를 레포트로 낼 수 있도록 지금 기말고사 대체 과제가 나가 있습니다. 기간 안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남북 문제 웅크타드인데요. 남북 문제는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무역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를 하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반구와 북반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남쪽과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왜 생겼냐면 신기하게도 적도 이남의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적도 이북에가 선진국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북 문제는 한국의 남한과 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 문제의 본질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남북 문제와 웅크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 문제는 왜 등장했을까 이렇게 했더니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적도 이남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과 적도 이북에 위치한 선진국 간의 경제적 격차와 국제적 불평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다수 적도 이북의 나라들이 거의 선진국이 많고 적도 이남이 후진국, 개발도상국이 많았습니다. 지도에서 봤듯이 되게 이남 쪽인 아프리카라든가 또 남아메리카 뭐 이런 쪽 나라들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금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이 많고 남아메리카 쪽도 뭐 그런 쪽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도 인근의 이 나라들은 가장 더운 나라들이죠. 적도를 중심으로 있는 나라들은 대다수 지금 지구로 이야기하면 위도 중심의 나라인데, 보통 이 적도 인근의 나라들은 매우 덥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통 또 다른 말로는 적도 인근의 나라들이 대다수가 커피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 벨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먹고 있는 이 커피가 대다수 나라들이 이 적도 인근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커피가 많이 생산이 되고 또 그쪽 커피가 아주 양질의 커피다 그래서 커피 벨트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커피 지금 원산지 표시를 보면 아프리카 쪽에 적도 인근의 나라들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이야기했던 대로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심한데요. 아무래도 후진국이다 보니까 생산 방식이 원시적 생산 방식 이게 문제고요. 또 인구가 많습니다. 이 적도 인근의 나라들의 인구가 과잉 인구가 돼 있고, 대신 또 후진국이다 보니까 자본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높은 대외 의존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원이나 무역이 없이는 자체 경제가 순환이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낮은 경제 수준, 그리고 또 빈곤한 나라들이 정치적 불안정한 나라들이 또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경제적인 격차를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선진국 중심의 경제 질서의 형성인데요. 모든 경제적인 경제 질서를 선진국이 룰을 만들기 때문에 선진국 유리한 쪽으로 자꾸만 흘러서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더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격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또 선진국의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로도 무역 장벽을 만들지만 또 선진국은 교묘하게 또 관세와 상관없는 비관세 장벽을 만들어서 후진국을 개발도상국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주요 수출 상품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악화되고 있고 또 선진국들이 자꾸만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을 가져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개발도상국은 또 기술 혁신이 부진하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중요한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와 북반구 두 개로 봤을 때 이 적도 이남의 남쪽의 나라들이 후진국이 많고 적도 위쪽 북반구 쪽이 선진국이 많은 그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북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일찍부터 이 내용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1955년에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있었고 64년에 유엔 무역 개발회의가 있었고 74년에 신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1980년에 남북 포괄 교섭이라고 하는 내용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웅크다드의 설립 배경은요, 1964년에 탄생을 했는데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경제 개발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웅크다드 총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상설기구가 무역 개발이사회가 있는데요. 웅크타드는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United Nation Conference on Trade on Development의 앞에 이니셜을 첫자를 따서 웅크타드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다 이렇게 했습니다. 1964년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설립한 국제연합 총회의 상설기관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선진국이 굳이 못 사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고도 보지만 또 경제 전문가들은 후진국을 도우면서 문화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문화 전쟁인데 그 나라의 문화를 심어줌으로써 자기 나라들과 교역이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후진국, 개발도상국 때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는데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한복을 입었고
머리에 상투를 틀고 살았었는데, 그리고 집세귀신과 고무신을 신었었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유를 지원받으면서 우유를 먹게 되고, 또 강냉이 옥수수를 지원받으면서 빵을 만들어서 빵을 먹게 됐고, 그리고 한복을 입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양이, 이 옷은 한복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의 패션이죠. 이렇게 해서 문화를 심음으로써 미국의 원조를 받은과 동시에 미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내용 때문에 상당 기간 몇 년 전까지도 우리나라 교역의 1위 대상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에 수출을 했지만 미국 역시 개발도상국, 후진국인 대한민국을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후진국을 돕기도 하지만 지원하는 자금을 출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나라들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이 형성됐다, 이렇게도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웅크다드 기구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웅크다드 총회, 그리고 무역개발이사회, 웅크다드 사무국을 만들어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 움직였습니다. 세 가지 항목의 남측 요구가 있었는데요. 1차 상품 수출에 관련된 요구인데, 신흥공업국의 무역 장벽을 철폐해달라 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국제상품협정의 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충 재고의 설치, 이런 내용들이 요구 내용이었고, 그리고 제품 반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특혜 관세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선진 공업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개발도상국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일반 특혜 관세 제도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선진국 위주의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기술력이라든가 자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경쟁의 내용에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조 자금 제공 요구를 했는데요.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연간 국민소득의 2%를 원조 자금으로 제공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조 문제는 원조 규모 확대, 원조 조건의 개선, 개발도상국의 대외 채무 경감 및 국제 통화제도에 관한 문제되었습니다. 이게 원조 자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개발도상국, 후진국 때 원조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결론은 그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이 잘 살았을 때는 문화가 침투되고 교육에 관련돼서 원조를 했던 나라들과 교류가 더 많아지고 무역에 교역이 많아지면서 대상 1국으로 돼서 결국은 원조해줬던 그만큼의 이상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원조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웅크다드는 1964년 제네바에서 1차 회의를 했을 때 개발도상국의 1차 상품에 대한 무역 제한 철폐와 상품 협정 체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하고 반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특혜 관세를 공유하고 선진국 국민소득의 1%의 원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차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는데요. 16개 1차 상품 가격 안정과 수출 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특혜 관세 제도 실시에 원칙을 합의하고 선진국 GNP 1%의 원조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원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대단히 또 좋은 내용이죠. 인류가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인데 또 이 의미를 나쁘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원조해준 나라들의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또 경제적인 원조해줬던 나라들의 이익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3차는 1972년 5월인데요. 칠레에서 했습니다. 1차 상품 시장 진출 조건 개선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기구 설립을 검토했는데요. 이때 가트의 비가맹 개독도 교섭에 참가할 수 있게끔 가트에서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조에 대해서도 GNP 1% 목표를 1975년까지 달성 노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해졌던 회의입니다. 계속해서 회의가 슬기롭고 수월하게 계속 진행됐는데요. 1976년도에는 1차 상품 종합계획 채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누적 채무들이 있는데 누적 채무 구제를 위한 행동계획 결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는데요. 가격 안정 노력에 지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이 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선진국의 대개도국 기술 이전 확대를 결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진국에 기술 이전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가격이 좋은 양질의 품질을 만들어서 좋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었죠. 6차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렸는데요. 개도국 1차 상품의 가격 하락, 누적 채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 및 통화 금융 체제 재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자꾸만 개도국들 상품이 제 값을 갖지 못하고 또 채무가 나라들이 늘어나서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1987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금융 및 통합 문제를 포함한 개발 재원 그리고 1차 상품 국제무역 최후진국 문제 등을 협의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1992년 선진국 웅쿠다드가 개도국 지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기능 강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9차, 10차, 11차까지 계속해서 웅쿠다트 총회는 진행을 계속됩니다. 남아공에서 열렸을 때도 무역체제에 동참하고 또 효율적 기구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요. 태국에서 열었을 때는 상호 우정성이 심화되는 세계 개발 전략을 만들어서 세계 경제로 통합하기 위한 전략들을 만들게 됩니다. 브라질에서 2004년에 열렸을 때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및 개발을 위한 국내 개발 정책과 세계 경제 간 조화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 체제 및 무역 협상으로부터 개발 이익을 확보하고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엮어서 개발도상국이 살아나갈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여기서 이야기가 돼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적도 이남 나라들과 적도 이북 나라들 이 남북의 문제인데 적도 이남의 후진국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안정되게 무역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논의하는 웅쿠타드 기구가 꾸준히 힘들었던 후진국을 살려내고 선진국은 그쪽에 원조를 하면서 문화를 심고 자기 경제의 교육 대상자로
앞으로 가져갔을 때 경제 대상국, 교역 대상국으로 만들어가는데 각자의 서로의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4-1 남북 문제와 웅크타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한과 북한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의 남북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